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코스피 지수는 2280선도 붕괴됐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5대 분야 4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2분기 코로나19 여파에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구 간 소득 격차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전환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6월 기준 전국 전월세 전환율은 5.9%에 그쳤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주식시장을 뒤덮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가 넘는 급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300선이 붕괴됐습니다. 개인이 1조 112억 원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3.66% 급락한 2274.22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며 재확산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일 발표된 미국 연준 의사록의 부정적 경기 전망과 미중 회담 불확실성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2종목 중 셀트리온만 상승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면 모든 업종의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 달 만에 7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에 3.5% 급락한 78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원 70전 오른 1,186원 9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에 2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공공기관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4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20조 원 이상 재정을 반영하겠다며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뉴딜 펀드 조성 관련 내용은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오는 9월 말까지 공공기관별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성과 창출 TF, 정부 공공기관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실제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도 2분기 가계소득 상황은 1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각 부분의 여파가 컸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구 간 소득 격차도 완화됐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상위 20%보다 4.5배 더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이러한 내용이 담긴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8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8%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율은 4.0%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줄며 임시, 일용직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 역시 하위 20% 가구의 감소폭이 6.6배 더 컸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격차는 개선됐습니다.
2분기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77만 7천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9% 증가했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03만 8천 원으로 2.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온 겁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으로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도 다소 개선됐습니다. 2분기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5분위 가구가 1분위보다 4.23배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에 4.58배보다 0.35배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제거하면 오히려 1년 전보다 대폭 올라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5.9%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법정 전환율인 4%보다 1.9%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권은 5.4%인데 비해 지방은 7.1%로 높았고 특히 서울과 경북은 3.6%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로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한 14만 1,41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 매매 거래량 통계 작성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9.7% 늘어난 7만 5,725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만 6,692건으로 전년보다 117.5%가 늘어났습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8만 3,266건으로 전년보다 11.8%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전세 시장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값이 급등했다, 전세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 하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특정 지역 일부 단지에서만 나오는 현상인데 너무 부풀려진 것이다라는 시각도 한편에서는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2+2 제도 시행 이후 4년 뒤에 전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 업계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매 시장에 이어서 조금은 시끄러워진 전세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세 월세로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전세값 급등한다 기사들도 많아요. 전세값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예, 먼저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 마포구 상암동과 성북구, 노원구 상계동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해당 지역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예전과는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전세값도 기존보다 오른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세값이 오른다는 분위기가 일부 특정 단지들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수요자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아파트 단지라든지 입지가 좋아서 당연히 가격 상승을 전망할 수 있는 단지들에서 거래 단절이라든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체로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히려 고가 단지에서는 전세값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 겸임 교수입니다. 전세 가격이 예상보다 폭등하는 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중저가 아파트는 전철역이 가깝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입지가 떨어지면 거기는 안 오른 상태고. 한마디로 전세값이 오르는 것도 있는데 모두는 아니다, 일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인 양 받아들여지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언론사들의 기사도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문도 교수에 따르면요. 최근 언론사에 나왔던 노원 상계 주공 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전세보다 많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16개 단지 중 1개 단지만 언급해 보도가 됐는데 독자들은 전체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6개 단지 평균을 내어보면 전세 물량이 월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단지가 나머지 14개, 15개 단지의 상황하고는 조금 달랐을 뿐인데 물론 대단지 내 분위기가 전체로 전달될 수는 있었겠지만 실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강남 지역 아파트의 경우 호가는 올랐지만 실거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의 경우 84.82제곱미터 전세 거래가 지난 6월과 7월 모두 층수에 따라 9억에서 10억을 오가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실 리센츠 아파트 역시 84.99제곱미터의 경우 7월과 8월 모두 10억 안팎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층수와 상태에 따라 1,000만 원 정도의 차이는 발생했지만 고가의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차이라고 인식되기는 힘든 액수입니다. 실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모든 지역의 전셋값이 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단정짓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는 강남 지역 특정 아파트들은 대부분 매매가가 20억 수준인 초고가 아파트들인데요. 이 아파트 전셋값 역시 타 지역보다는 월등히 높은데 더 가격을 올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돈을 주고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매매가 아닌 전셋값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건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른 전세 품귀 현상과 거래 가격 상승은 일어나고 있지만 너무 예민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 이런 고가 아파트 단지들 외에도 입지가 별로 좋지 못한 주택들도 전셋값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급 계획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전셋값이 잡힐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일단 서울시에서는 전세 재계약률을 8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줄어 유동성도 줄다 보니까 재계약을 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는 건데요. 그런 만큼 신규 물량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금액을 올리지 못하거나 손해보는 만큼 전셋값을 올리려는 심리가 있을 겁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집주인이라면 전셋값을 올려놓고 그에 맞는 세입자가 나타나길 기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2+2 제도도 시행이 됐고 정부의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전셋값 상승은 곧 잡힐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뒤 새로운 세입자를 얻게 될 때 집주인이 때를 기다려 전셋값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한 반론인데요. 그때가 되면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공급 물량들이 가시화될 시점이기도 하고 지역 전반에 신축 물량들이 많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쉽게 전셋값을 올리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문도 교수입니다. 무조건 안정되는 건 뭐 저는 100% 암만 데이터를 두드려도 오를 수가 없거든요. 오르는 거는 신규 진입하는 사람이 오르는 건데 소급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할 사람이 신혼부부 외에는 없잖아요. 잡힐 것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그 과정에서 변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좀 있을까요? 네, 정부의 공급 계획이 역시나 관건입니다. 현행 제도와 분위기로 전세시장 가격 상승은 반드시 잡힐 거라는 전망에는 정부의 공급 계획 실천이 조건입니다. 앞서 계속 얘기를 나눴던 전세시장의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 등은 모두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반대 시각으로 본다면 전세와 매물 등 물량이 충분해진다면 가격이 완화되는 건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까지 지금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 열기가 뜨거워져서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경직돼 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좀 차분해질 것이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은 여유를 찾으시는 것도 지금 상황엔 좋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5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 일률적, 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약 500억 원 규모의 추가 임금을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도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현재 해외 주식은 소수 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식 예탁 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 예탁 의무 등의 특례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금액 단위로 투자가 가능해지며 주식을 1만 원어치만 살 수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해 규제 정비 방안을 올해 4분기에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점 점주의 월 수입이 작년에 비해 300만 원이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외신산업연구원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5월 외식업체 점주가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대표자 인건비가 전년 대비 346만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표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 46.4%를 적용해 산출된 값입니다. 올해 5월 음식점 평균 매출은 779만 원으로 전년 1,453만 원의 절반 수준인데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은 변화가 없어 영업이익은 165만 원, 대표자 인건비는 181만 원씩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지원금 총 212만 원을 모두 받더라도 매달 약 134만 원가량의 순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사업주의 영업이익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조치와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이 진행한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청년 창업의 중간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며 창업 성공률 97%를 달성했습니다. 이 중 비대면 쇼핑에 발빠르게 나선 청년 사업가가 있어 윤다혜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가졌지만 창업이 막막했던 청년들에게 예비 창업 패키지가 청년들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창업 이력이 없는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주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높은 창업 성공률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성공 사례로 회사 비욘드커브가 대표적입니다. 비욘드커브는 1인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농가를 직접 연결해 농산물을 합리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겁니다.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뒤로 16가지의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성과도 큽니다. 라이브 방송 4회 정도 진행하고 통영굴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벌었고 천혜향은 그것 또한 2주 만에 한 2천만 원 정도? 저희 브랜드가 아직 입지가 다져지지 않고 소비자들 교육이 안 돼서 그 정도겠지만 정말 큰 확장성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딱. 이런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예비 창업 패키지의 도움을 받게 됐으며 기본은 최대 1억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전체 1,700개 업체 가운데 기보가 지원한 기업은 600개이며 이 중 582곳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액은 86억 원을 넘어섰고 창업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957명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은택트 산업의 어떤 분위기에 비추어 앞으로 창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년 창업에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보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부산 지역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셜벤처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미국의 IT 기업 애플이 현재 시간으로 19일 장중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미 상장 기업 중 최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이날 애플 주가는 장중 1.2% 오른 467.97달러를 기록하며 시총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임계점 467.77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0.58% 상승한 462.83달러로 최종 1조 9,790억 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긴 것은 2018년 8월 1조 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2년여 만입니다. 시총 1조 달러에 도달하기까지는 42년이 걸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 기기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재택근무 영향으로 핵심 아이폰 사업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페인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늦추기 위해 나이트클럽 등 고위험시설 폐쇄는 물론
길거리 흡연까지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스페인 감염병 학회가 담배 연기를 내뿜을 때 비말을 통한 감염 우려가 있다며 길거리 흡연 금지를 촉구한 데 따른 겁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카나리 제도에서는 이미 이 조치를 시행했고 다른 스페인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적용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스페인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법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애연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일부 흡연자들은 방역 필요성을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스페인 국민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흡연자지만 흡연 중단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의료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코로나19 퇴치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중국 의사의 날을 기념해 중국 전역의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래 의료 종사자들이 용감히 방역 일선으로 나아갔다면서 분초를 다퉈 병마와 싸워 자신을 희생하며 숭고한 정신으로 임해 당과 인민의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전 사회가 의료 종사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며 단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우려 속에 미국 대학생 5명 중 1명꼴로 올해 가을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칼리지 리액션과 지난 16일부터 17일 미국 대학생 798명을 대상으로 벌인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2%는 이번 가을 학기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대학생 중 73%는 이 기간 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85%는 이번 가을 학기에 등교할 경우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최근 캠퍼스를 다시 연 몇몇 미국 대학에서는 이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은 이번 주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일대에 번개로 인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주민 수만 명에게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2시간 동안 번개가 10,000여 차례 내리쳐 산불 367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현재 시간으로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중 규모가 큰 대형 산불만 2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실리콘밸리 동부 일원에서 진행 중인 대형 산불은 이미 약 34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땅을 태워버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진화 작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과 거센 바람, 건조한 대기 등이 산불의 확산을 돕는 땔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애리조나와 네바다, 텍사스주 등 타 지역에 소방 지원을 요청했다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화재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 인접한 일본의 한 도시가 LED 조명을 활용해 맨홀 뚜껑을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장식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이 도시 전역의 맨홀 뚜껑에는 에반게리온과 건담 등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캐릭터가 비춰지는 태양열 LED 조명이 켜졌습니다. 캐릭터 LED는 매일 저녁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시 관계자는 LED 맨홀 뚜껑이 야간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왕국 일본에서는 최근 캐릭터가 새겨진 맨홀을 설치하는 지역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캐릭터 맨홀이 애니메이션 팬을 불러 모으는 효과를 발휘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